희대의 망작 뮤지컬을 보다 못 견딘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는데 무대 위 여주인공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린 이분은 옆에 있는 약혼녀도 안중에도 없이 혼자 박수치고 난립니다. 그런데 큰일은 저 배우가 남자의 약혼녀 헬렌의 절친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점점 늙어가는 자신의 모습이 불만인데 간만에 만나는 절친이 반갑기는커녕 나보다 더 이쁘면 안 되는데 걱정하는 매들린. 그래도 역시 배우는 배우입니다. 작가인 헬렌은 자신의 약혼자인 잘나가는 성형외과 전문의 어니스트 박사를 매들린에게 소개하죠. 늘 헬렌의 것을 탐내었던 불려시 같은 매들린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헬렌에게서 어니스트를 가로채고 매들린에게 자신의 약혼자를 빼앗긴 헬렌은 이렇게 망가져버립니다. 헬렌은 영화 속 매들린의 모습만을 바라보며 먹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7년째 복수의 칼만을 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죠. 월세를 내지 못해 이렇게 퇴고 통보를 받고 끌려가면서도 영화에서 연기한 매들린의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희열을 느낍니다. 그로부터 또다시 7년의 세월이 흐르고 비벌리 힐즈 거대한 저택에서 미용시술 중독자가 되어버린 매들린은 헬렌의 영원한 젊음이란 제목의 출판 기념회 초대권을 받게 되고 잘나가던 최고의 성형외과 전문의 어니스트는 지독한 한의 매들린에 의해 매일같이 술만 마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메스를 잡을 수 없게 되고 장의사가 되어버렸죠. 그래도 아직 분야에서 실력만큼은 최고입니다. 헬렌의 출판 기념회에서 헬렌보다 아름다운 모습으로 등장하기 위해 또다시 성형외과를 찾은 매들린은 너무 잦은 시술로 인해 더 이상 시술할 수 없다는 병원 측에 돈은 얼마든지 지불하겠다고 말하고 그 말을 들은 병원 실장에게 리슬 폰 루만이라는 여성의 명함을 받게 됩니다. 그녀가 매들린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는 말과 함께 말이죠. 매들린은 그 명함을 소중히 그냥 찢어서 가방에 버리네요. 헬렌의 출판 기념회에 매들린과 어니스트가 도착하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헬렌의 모습에 그냥 돌아가려던 매들린을 헬렌이 불러 세웁니다. 14년 만에 재회한 두 사람. 여전히 서로를 경멸하지만 내색하면 지는 거죠. 신사를 믿기지 않는 헬렌의 아름다움에 파티에 모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매들린의 배는 아파옵니다. 사람들의 부러움을 뒤로하고 몰래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는 헬렌과 어니스트의 모습을 본 매들린은 조용히 두 사람의 뒤를 밟습니다. 헬렌은 매들린을 버리고 다시 시작하자며 어니스트를 유혹하죠. 그날 저녁 자신의 어린 내연남을 만나러 간 매들린은 젊은 여자와 함께 있는 내연남에게 크게 상처받고 적절한 타이밍에 쏟아지는 비를 뚫고 운전하던 중 백미러에 비친 현실보다 무서운 자신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 달리던 차를 멈추고 화장을 고치기 위해 가방을 뒤지던 중 리슬 폰 루만의 명함을 발견하고 곧장 그리로 향하게 되죠. 거대한 성 같은 대저택에 건장한 남자 하이까지 중세 분위기 물씬 풍기는 이곳에 심상치 않은 분위기의 여성, 바로 리슬 폰 루만이었죠. 30대처럼 보이는 아름다운 여성은 영업 멘트 늘어놓다 마침내 상품을 매들린 앞에 내어놓았죠. 독약 느낌 물씬 풍기는 그 묘약을 앞에 두고 폰 루만은 자신의 나이가 무려 71살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젊음의 비결이 이 묘약 덕분이라고 덧붙이죠. 그러나 웃음밖에 안 나오는 가격에 매들린이 그냥 일어서자 그녀는 직접 눈으로 효과를 확인시켜줍니다. 믿을 수가 없는 효과에 매들린은 약값을 수표로 지불하고 폰 루만은 젊음의 비결을 다른 사람들이 눈치채기 전에 사람들 앞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비밀을 지킬 것을 당부하죠.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올 리 없는 매들린은 결국 약을 모두 마셔버립니다. 매들린이 약을 모두 마시자마자 경고의 메시지를 의미심장하게 남기겠다는 폰 루만. 보통 행위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는 것이 경고인데 말이죠. 폰 루만은 당신과 당신 육신은 오래도록 함께할 것이니 자신을 잘 돌보라고 말합니다. 뭔가 찜찜한 그녀의 경고. 그러나 거울 속에 전혀 달라진 자신의 모습을 본 매들린에게 경고 따위는 중요한 것이 아니었죠. 한편 14년을 복수심을 다지며 지내온 헬렌은 매들린이 집에 없는 틈을 타 어니스트를 유혹하고 이미 매들린에게 질릴 대로 질려버린 어니스트를 유혹하기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헬렌은 단순히 어니스트와 매들린을 헤어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매들린을 없애는 것이 그녀의 목적이었죠. 어니스트를 유혹한 헬렌은 매들린을 없앨 계획을 상세히 알려주죠. 헬렌의 계획은 와인잔에 마취약을 발라둔 뒤 마취약에 취한 매들린에게 운전대를 잡게 하고 만취한 양 꾸민 후 낭떠러지에서 밀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어니스트를 눈물로 꼬셔낸 헬렌이 집으로 돌아가고 매들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오자마자 한껏 꾸미고 나가려는 매들린에게 어니스트는 그간 하지 못했던 말을 쏟아내다 그만 격해져 버린 싸움으로 인해 매들린은 그만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끔찍한 모습으로 죽은 매들린을 확인한 어니스트는 헬렌에게 전화를 걸고 헬렌은 계획이 틀어졌지만 침착하게 사고로 위장해야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라 말합니다. 그러나 경찰도 부르기 전 뒤를 돌아본 어니스트는 목이 돌아간 채 서 있는 매들린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죠. 당황한 어니스트는 그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하고 매들린을 진찰한 의사는 도무지 살아있을 수 없는 매들린을 다른 의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밖으로 나갔죠. 매들린의 상태가 도무지 살아있을 수 없는 것을 확인한 어니스트는 매들린에게 모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고 있다고 소리치고 매들린은 충격으로 기절해버립니다. 어니스트가 의사를 부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 돌아왔지만 기절한 매들린을 죽었다고 판정한 이들이 영안실로 매들린을 옮긴 뒤였죠. 영안실에 누워있는 매들린을 간신히 데려온 어니스트는 자신의 실력으로 부서진 매들린의 몸을 복구시키고 죽은 시체처럼 창백한 몸도 공업용 페인트를 사용해 되살려 놓습니다. 그리고 집에 쳐들어온 헬렌과 어니스트가 대화하는 내용을 들은 매들린은 헬렌과 어니스트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알고 헬렌을 총으로 쏴버립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난 헬렌.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일까요? 마침내 서로는 이 이상한 일들이 리슬 폰 루만의 묘약 때문인 것을 알게 되죠. 헬렌이 이미 매들린보다 훨씬 먼저 묘약을 마셨던 것이었습니다. 매들린의 선빵에 헬렌은 삽으로 매들린의 머리를 내려치고 드디어 간만보다 제대로 한판 붙는 두 사람. 그들의 모습에 지쳐버린 어니스트는 위층으로 올라가 버리죠. 치고받고 싸우다 현타가 와버린 둘. 싸움을 잠시 멈추고 헬렌은 지금까지 매들린이 빼앗은 자신의 남자들에 대해 매들린에게 따지기 시작하죠. 매들린도 헬렌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 것에 대해 서운한 감정을 털어놓다 서로를 이해하기로 한 둘은 화해를 합니다. 화해하기로 한 둘은 어니스트에게 다가가지만 어니스트는 둘에게 떠날 것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이미 죽어버린 육체는 계속해서 관리가 필요했고 자신을 고쳐줄 사람으로 어니스트가 꼭 필요했던 둘은 어니스트를 붙잡아야 했죠. 더 나아가 영원히 살게 될 자신들에 비해 빨리 죽게 될 어니스트가 걱정이 되었던 헬렌과 매들린은 어니스트에게도 약을 마시게 하기로 결정합니다. 떠나려는 어니스트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건네지만 어니스트는 댕소리들을 늘어놓으며 술을 마시지 않고 결국 두 대 맞고 끌려갑니다. 정신이 든 어니스트의 눈에 천지창조 천장화가 눈에 들어오고 여기가 어딘고 하니 바로 리슬 폰 루만의 저택이었죠. 때마침 위층에서는 리슬 폰 루만의 고객들의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폰 루만은 어니스트에게 영생과 영원한 젊음을 위한 묘약을 먹이려 하지만 생각보다 똑똑한 어니스트는 쉽사리 걸려들지 않습니다. 그는 영생이란 끝없는 외로움일 뿐이라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사는 것이 무슨 의미이며 또한 불의의 사고로 죽게 될 경우 썩어가는 육신은 또 어떻게 해야 하냐고 덧붙이죠. 그리고 어니스트는 이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어니스트를 그냥 두고 볼 리 없는 폰 루만은 어니스트를 붙잡으려 하지만 칼 하나는 기막히게 다루는 의사 어니스트는 도망쳐버리죠. 폰 루만의 사냥개를 피하려다 지붕 위를 걷던 어니스트는 그만 미끄러져 위태롭게 매달리게 되었고 어니스트를 뒤쫓아온 헬렌과 매들린은 묘약을 마시면 떨어져도 죽지 않는다며 어니스트에게 손에 들고 있는 묘약을 마시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나 어니스트는 죽음을 선택하고 아래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다행히 물에 떨어져 탈출에 성공하죠. 어니스트를 놓쳐버린 매들린과 헬렌은 벌써부터 흘러내리는 자신들의 몸을 페인트로 서로에게 보수 작업해주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철천지 원수지간인 둘은 결국 서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버린 셈이죠. 그로부터 37년 후 어니스트 맨빌 박사의 장례식. 어니스트는 50세에 아내 클레어를 만나고 두 아들과 네 딸들을 낳았으며 복음까지 전하며 수많은 맨빌 재단을 설립하고 멋진 인생을 살다 사람들의 애도 속에 세상을 떠났죠. 이 모든 이야기를 비웃으며 듣고 있는 두 사람, 헬렌과 매들린이었습니다. 37년의 세월간 썩은 육신으로 살아온 두 사람의 꼴은 말이 아니게 망가졌죠. 자신의 처지에 그만 눈물이 흘러버린 헬렌은 얼굴에 페인트 칠이 벗겨져 버렸고 페인트병이 없어진 것을 알고 서로에게 탓을 넘기며 투닥거리다 사람들의 눈살에 쫓기듯 장례식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런 두 사람의 뒤로 계속해서 연설이 이어집니다. 어니스트가 긴 세월간 깨달아온 영생과 젊음의 비결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사는 것, 그리고 자녀들과 후손들을 통해 그 젊음이 길이 보존되는 것이었죠. 너무나 어리석었던 매들린과 헬렌은 투덜대며 장례식장을 빠져나오다 계단에 떨어뜨린 잃어버렸던 페인트병을 밟고 계단 아래로 떨어져 결국 산산조각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소 코믹하고도 그로테스크한 연출과 달리 묵직하고도 강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영화 죽어야 사는 여자. 정말 너무 재밌게 본 영화인데요. 브루스 윌리스, 메릴 스트립, 골디 혼 주연의 진정한 영생과 젊음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 영화 강력 추천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힘이 된답니다. 리슨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